라인업 공개까지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요쯤에서 팀 뉴스 한번 훑어보고 가야겠죠? 바이에른 뮌헨전을 앞둔 토트넘 뉴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런 소식이 있습니다. 뭐 다행스럽게도 이 소튼전 때 케인의 발목이 조금 거칠게 까였었죠. 근데 이제 그 발목이 걱정이 됐었지만은 다행스럽게도 훈련에 참여를 했다라는 다행스러운 뉴스가 있고요. 뭐 더불어서 지난 팀 뉴스 때와 마찬가지로 로셀소와 세세뇽만 현재 스쿼드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팀 뉴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뭐 로셀소는 그 전부터 온필드 재활 훈련에 임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세세뇽까지 온필드 재활 훈련에 들어갔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뭐 온필드 재활 훈련이라 함은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말 그대로 필드 위에서 하는 재활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상태가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뭐 아예 뛰지 못해서 뭐 병상에 누워 있다던가 요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재활, 그래서 그런 온필드 재활 훈련에 두 선수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A매치 기간 이제 요번 주까지 어 뭐죠? 경기를 하면 그 다음 주에는 이제 A매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그 A매치 기간 이후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과 더불어서 바래 봅니다. 아니, 특히나 세세뇽은 조금 이젠 좀 보고 싶어. 그때 이제 입단 인사 이후에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튼 세세뇽. 자, 그리고 더불어서 아, 요 명단이 뭐냐? 토트넘의 챔피언스 리그 리스트 B 명단입니다. 뭐 보시면은 뭐 후안 포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올리버 스킵 뭐 이런 류의 선수도 있고 뭐 알피 화이트먼 뭐 보우덴 하비 화이트 뭐 요런 선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리스트 B 명단인데 요 리스트 B 명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21세 이하 그러니까 98년생이죠. 21세 이하의 선수들 중에 구단에 2년 이상 근속이 된 선수들. 그러니까 그 선수들에게 기존 25인 정원 외에 추가로 무제한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난 9월 한 중순 즈음에 등록이 됐었던 토트넘의 리스트 B 명단이에요. 참고로 요 명단에 토트넘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유망주 우리가 모두 기대하고 있는 바로 그 선수 트로이 페럿이 요 리스트 B 명단에는 없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페럿은 02년생으로 나이는 조건에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근속 기간이 2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워낙이 어리기 때문에 정식 계약조차 아니었어. 그 1년 전, 2년 전에는. 그래서 근속 기간이 2년이 채워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트로이 페럿은 리스트 A로, 그러니까 기존 25인 명단에 트로이 페럿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 토트넘 뉴스 진행하면서 포체티노 감독이 트로이 페럿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뭐 요런 얘기를 제가 또 했었었죠. 자, 그런데 요 리스트 B 명단을 왜 갑자기 들고 왔느냐 함은 자, 요 밑에 보이시죠? So, no 자펫 탕강가. 그러니까 탕강가가
리스트 B 명단에서 제외가 되면서 약간 놀라움을 자아냈었어요. 탄광한테 무슨 일이 있나? 부상인가? 근데 부상은 아니었거든. 그래서 그냥 미스테리로 남았는데 이번에 자펫 탄광가까지 리스트 B에 추가가 됐습니다. 뭐 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조금 뒤늦게 등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제 등록이 됐다라는 거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팀 뉴스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지난 그리스 원정에서 아쉽게 무승부를 거뒀었죠. 그리고 현재 토트넘은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소튼전에서 나름의 대반전을 이뤄냈지만 그닥 긍정적인 상황만은 아니었단 말이지. 그래서 소튼전에서 이뤄냈던 그 반전을 이어나가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싶을 거야. 소튼전에서 이뤄냈던 반전 상승세를 이어가고 싶을 것. 약간 요런 점들이 조금 고려 상황이죠. 그리고 홈 경기이기 때문에 더더욱이요. 델리 알리 신의 한 수일 것인가 악수일 것인가, 요게 이제 이번 경기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델리 알리까지 폼을 올린다면은 뭐 비록 에릭센이 조금 주춤하곤 있지만 뭐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전제하에 에릭센, 라멜라, 델리 알리까지, 게다가 이제 부상에서 A매치 이후에는 돌아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로셀소까지 상당히 풍부한 공격 자원을 오랜만에 갖추게 되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델리 알리의 폼이 정말 토트넘한테 큰 이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큰 자산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이런 큰 경기에서의 델리 알리의 폼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3 미들일 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고 늘 발생을 실제로 하는 그 문제인데 3 미들의 수비력, 특히 볼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오프 더 볼 상황에서의 포지셔닝, 요게 이제 어떨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늘 좋지 못했어요. 특히 은돔벨레가. 특히 은돔벨레의 이 수비시의 실수가 잦았었는데 오늘 이 미넨의 아주 극강의 공격력, 이 극강의 공격력을 이 3 미들로 수비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게 또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는 뭐 점점 폼이 올라오고 있는 케인과 손흥민, 그들이 이제 얼마나 활약을 해주는가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입을 유니폼입니다. 여러분 뭔가 다르지 않나요? 바로 팬츠가 화이트라는 거. 뭔가 예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 내복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무튼 오늘 토트넘은 올 화이트 킷 처음으로 착용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이따가 한번 봐보자고요. 어떨지. 요 사진만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와 같은 네이비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소튼전 때 상당히 필요했던 승리를 거뒀죠. 펠리스전처럼 어떤 그 압승, 4대 0의 압승이 더 보기에 좋았을 수 있지만 전반 30분에 10명이 된 상황 속에서 주장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결승골 그리고 60분간의 버티기, 어쩌면 이런 방식의 승리가 토트넘에게는 더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좋았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퇴장 속에서의 승리였어요. 자, 그리고 포체티노 감독이 그런 컨퍼런스를 했었죠. 토트넘의 단결력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 컨퍼런스를 했었고, 더불어서 이 팀 스피릿이 무너졌다는 이 외부의 평가에 더 직접적으로 대항할 수 있었던 그런 승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거기다가 경기 전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컨퍼런스가. 지난번 토트넘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전까지의 컨퍼런스와는 조금 느낌이 달랐었어요. 뭔가 변화를 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런 화기애애하고 유쾌했던 컨퍼런스가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펼쳐진 홈 경기에서 경기 시작과 동시에 관중들이 포체티노의 응원가를 뜨겁게 불렀습니다. 히스 매직가이. 그 포체티노의 응원가가 뭐 뜨겁게 울려 퍼졌었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포체티노 감독이 지난 5년간 클럽이 새로운 레벨로 올라간 것은 모두 팬들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던 것, 뭐 요런 상황까지 해가지고 아주 뭐 지금 시나리오가 굉장히 훌륭해요. 거기에 더불어서 긍정적으로 여길 일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인터뷰예요. 뭐 요리스의, 그러니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주장에 끔찍한 실수가 있었었죠. 그것에 대해서 요리스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너무너무 화가 났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퍼포먼스에 나는 행복하다. 실제로 골과 거의 다름이 없는 상대의 슛들을 한 두세 차례 정도 막았었죠. 그래서 뭐 실책에 있어서는 절대로 면죄부를 줄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선방들 때문에 경기가 그대로 2대1로 유지가 됐다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요런 이런 좀 강인한 주장의 멘탈리티, 요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자, 더불어서 포체티노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비난받을 사람은 나다. 휴고, 요리스를 비난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내가 그렇게 플레이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나다라고 포체티노 감독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상당히 뭐 뭉클함과 동시에 이런 인터뷰 역시 굉장히 긍정적이죠. 뭔가 이 팀의 분위기가 꽤 나이스하다라고 여겨지니까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뭐 여기에 이것 좀 그만 집착해라, 야, 뭐 요런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나는 이거가 계속 좀 거슬려. 제가 이적 시장 때부터 이 에릭센 선수의 인스타그램을 상당히 염탐을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적을 할지 안 할지, 에릭센의 속마음이 어떤지, 뭐 이런 걸 제가 나름대로 유추를 좀 했었었는데, 자, 이번에 또 한 번 에릭센의 인스타그램을 한번 들고 와 봤어요. 소튼전 이후에 인스타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좋다라는 그런 포스팅이었는데, 주목해야 될 점은 이번 시즌 에릭센이 토트넘 관련한 포스팅을 그리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마 두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니까 재계약 하려나 보다 이것까지는 너무 오바고, 그냥 암튼 에릭센도 어느 정도는 적어도 이번 시즌만큼은 조금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다잡은 게 아닌가라고 그냥 좀 솔직히 믿고 싶어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암튼 이번 시즌 토트넘 관련한 거의 한 두 번째 정도의 포스팅이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히 헛소리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요 소식이 가장 긍정적일 수 있는데, 자, 베르통원 선수의 재계약 협상이 재개가 됐습니다. 물론 토트넘 끝판왕이라고 불리우는 토마스 리알이라던가 킬패트릭 기자의 소식은 없었지만, 그래도 무시하기는 어려운 맷 로우 기자와 사미 목벨 기자의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관건은 계약 기간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베르통원의 현재 나이가 32살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얼마만큼의 장기 계약을 토트넘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베르통원은 아무래도 긴 기간을 원할 텐데 토트넘과는 어느 정도 선에서 협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그 계약 기간이 조금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비 알더 웨이럴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업데이트가 재개가 됐다라는 풋볼 인사이더였나요? 거기에서의 소식 정도? 그 이후에는 특별히 업데이트된 게 없어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팀 분위기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토트넘 무너진다 이딴 기사만 많았고, 뭔가 구체적으로 좀 신빙성이 있을 만한 그런 업데이트가 없었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나마 신빙성이 있는 마지막 업데이트는 재계약 협상에 다시 돌입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믿음직한 소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간에 토비 알더 웨이럴트는 그 재계약에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어. 근데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냥 돌려서 긍정적인 뉘앙스를 말한 적은 있으나 직접적으로는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베르통어는 나름대로는 꽤나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번 컨퍼런스 때, 바이에른 미넨전 컨퍼런스 때 데리고 나온 선수가 베르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스 컨퍼런스는 보통 감독은 무조건 참여하고 경기에 중요할 수 있는 선수, 아무튼 감독이 데리고 나오고 싶은 선수를 한 명씩 데리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데리고 나온 선수는 베르통원이었어요. 일단은 그 점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이라고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요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는 토트넘에 남고 싶느냐? 요런 기자의 질문에 남고 싶다라고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꽤나 긍정적인 뉘앙스를 풍겼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내가 이제는 여기에서 8번째 시즌이 됐다. 뭐 아주 훌륭한 지난 날들이었고 지금도 아주 훌륭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여기까지다. 요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꽤 긍정적인 뉘앙스를 풍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결론은 이거예요. 현재 토트넘 여러모로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 상황 속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바이에른 미넨전 가자! 이렇게 끝내볼게요. 제발